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충청북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복합재난 유형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청북도가 3개 시군 6개 읍면에 추가 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궁평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상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충청북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복합재난 유형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 유형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도록 건의한 겁니다. 복합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의연금 모집과 별도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어 복합재난 피해 도민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청북도가 3개 시군 6개 읍면에 추가 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피해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피해액 1,404억 원, 복구액 2,703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3개 시군 6개 읍면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경우 시설 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궁평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상향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성금 명목으로 최대 8,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호우피해 지원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최대 1억 1,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정기탁 희망자에 대해 성금 모금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유가족 지원과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1,000여 명의 참가자가 충청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현재 열리고 있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폭염 등으로 현장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관광 프로그램이 긴급 추가된 것에 따른 것으로 충청북도는 레이크파크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참가자들이 충북에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양한 예방 대책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김 지사는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태풍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오송복지회관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오송복지회관에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 66명이 머물고 있으며 그동안 구호물품 지원과 심리상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충북을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재민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RH포커스는 충북도청을 찾아 수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RH포커스는 해경과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헬기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또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성금 1,000만 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습니다. 신성종합건축사 사무소는 건설기술 사업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주시 오창이 2차 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됐습니다.
오창은 2년 전에는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는 인허가 처리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2030년까지 매출 196조 원을 달성하고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 수출을 창출해 세계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민간 투자형 충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 충북 테크노파크가 참여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신산업 분야 기업 육성과 지역 인재 양성,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지역 산업과 센터를 연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바이오스퀘어 TF 추진단이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중요 사업입니다. 이번 착수 보고회에는 충청북도와 카이스트, 청주시, LH 충북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완성도 높은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 논의했고, 충청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각 기관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카이스트 관계자는 K-바이오스퀘어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타당성 및 기대 효과가 면밀히 분석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라이즈 기본계획안을 구상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라이즈 기본계획안은 주력산업 특화대학과 평생직업교육 앵커대학 등 지역대학 육성 4대 핵심 과제와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2월까지 라이즈 기본계획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고려해 충청북도가 도내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냉방비는 에어컨 수리와 냉매가스 충전 등의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경로당 운영 시간은 3시간 연장되고 주말과 공휴일도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또 비회원 노인도 경로당을 상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형 도시근로자 채용을 기존 생산 분야에서 사업장 내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등 사업 지침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할 경우 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기업 지원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도민은 충청북도 일자리 정책과 또는 청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등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기준이 확대되면서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확대된 대상자 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관광 활성화 콘텐츠 공모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공모 분야는 나만의 충북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 분야와 독창적인 테마 여행 코스 및 대표 축제를 기획하는 여행 콘텐츠 기획 두 분야로 진행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